자,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요, 이 계엄 당시에 적극 또는 간접적으로 이 가담을 한 국무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죠.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이어왔었죠.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 또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23시 1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 통화를 한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내란 특검이요,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돼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는 겁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코앞까지 지금 다가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민주당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추경호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벌써부터 들으신 것처럼 정당 해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청래 대표의 최근 행보나 발언을 참고해 봤을 때 이게 단순 엄포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자, 이게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정당 해산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본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다만 이것을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논의했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작전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제로 표결이 방해가 됐었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전부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첫째, 뭐냐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인이 먼저 오히려 당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출입을 허가해달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오히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로 표결을 방해하고 이로써 내란이 성립되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 네. 어떻게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 좀 성립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였던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속도를 냈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내란 특검이 구체적인 정황들을 속속 밝혀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면서 나눴던 대화 일부가 공개됐었죠.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여사가 하신 정확한 그 워딩은 지가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엇이든 지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 여사나 저나 그런 면에서 이해의 공유를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어떻든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주한 것이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추가로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엘 라이브 말미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여론 조작 또는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김 여사 측에서는 심평 변호사와 만났던 거는 맞는데 했던 말들이 왜곡돼서 전달됐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심평 변호사가 무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건데요. 심평 변호사의 이 노코멘트에 담긴 뜻은 또 뭐고 이 발언이나 내용이 글쎄요.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의 진실 공방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사실 이 진실 공방이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 것이냐, 또 저기 김건희 씨의 말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심평 변호사의 말이 맞는 것이냐 알 길은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지만 양쪽에서 서로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평 변호사가 지금 대답을 안 하고 노코멘트를 가겠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들은 얘기를 정확하게 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50여 분 동안 접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50여 분 동안 그러면 이게 심평 변호사가 던지는 미끼를 그냥 김건희 씨가 그냥 덥석덥석 다 물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가 또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의 얘기들 중에 일부 선택적으로 부정한 것도 있고 또 부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과장이 섞여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납득이 솔직히 안 간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내용 라이브 플러스에서 짚어봤고요.